지소미아가 결국에는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파기냐 종료냐 여기와 관련돼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28일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일본에서 시행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무렵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는 이 파기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정보 교류를 조금 제한한다 당분간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어제까지 나왔던 의견은 그게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예.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니 예.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호혜적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관계고요. 상대방의 국가가 우리를 대하는 만큼의 서로 상대를 대하는 이런 형식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에 이미 특사를 그때도 이제 한창 야당에서 왜 특사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시점이었는데 예. 그때 이미 고위급 인사로 특사를 파견했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도 경축사도 일본에 미리 보냈다고 하고 심지어는 광복절 당일날 고위급 인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측 인사를 접촉하려고 했지만 결국 냉대가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제였죠. 예. 예, 그때 역시 30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순차 통역을 빼고 나면 15분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일본 측 입장만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전혀 태도를 바꿀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걸 이미 우리한테 여러 차례 알려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상된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맞는 것이냐. 예. 일종의 이제 국가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아베는 어떻게 입장을 내놓았는지 한국이 국가 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하겠다. 이 약속이란 단어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미국과 연대해서 지역 평화 안정을 확보하겠다. 미국에는 다시 한번 착 달라붙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달갑지 않은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음에도 자, 언니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안에 혀처럼 지금 구는 상황인데 이 신뢰 문제, 약속 문제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이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사실상 일본이 신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참다가 결국은 이런 조치를 단행한 건데 아베는 오히려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국이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코 이제 경제산업상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의 그 수출 관리상 행정 절차적인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다른 문제다. 지소미아는 안보 문제인데 자신들이 한 거는 그냥 수출 관리상 행정 절차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 방위상도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오인하고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외신에서 반응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쪽이 잘못하고 있는지는 일정 부분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거지 일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일본에선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본인들이 포토레지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2차례 수출 허가를 해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저희도 그 박지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었죠. 8월 19일 날 20일 날 가서 니카이 간사장 이제 일본 우리로 치면 당 대표나 원내 대표급인데요. 니카이 간사장을 박지원 의원 말로는 표현으로는 5시간 40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을 자고 왔다. 그래서 조금 다른 기류가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와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도 그 부분을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아마 일부는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가장 또 최근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럼 조금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김현종 차장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부급에서 특사를 파견하고 했어도 일본 정부가 반응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김현종 차장이 전에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1,10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손 한 줌조차 피해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일본이 더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전부 다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 김현종 차장 표현에 의하면 손 한 줌조차 우리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없겠죠. 네.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이 사태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 이번 이 지소미아 연장 종료가 일본을 향해서도 뭐 이런 조치가 뭐 느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에게 우리가 먼저 못할 짓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높지 않나. 한국 결정이 실망스럽고 하지만 한일 관계 복원을 희망하긴 한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도 또 따로 대변인 통해서 담화를 냈죠.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결국 이 지소미아라는 게 2016년에 체결이 됐는데 필요성은 미국이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일본을 뭐 뒤에서 밀었는지 일본도 필요성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부터 이제 추진이 돼서 결국은 한국 여론은 그 당시에도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하튼 미국은 작은 카드라도 하나를 손해봤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인 건데. 사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할 때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린치핀, 그 핵심 축이라고 예. 하고요. 한미 동맹은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표현을 예. 주로 하죠. 근데 지금 그 대북 그 군사 정보, 특히 북핵 견제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일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또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반도에 유사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사실 그 한국 내에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군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본토나 다른 데서 미군이 증원이 돼 와야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일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 증원 병력이나 군사 물품이 항상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제 이 한미일 군사 정보 협정,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선 지소미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렛대로 계속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좀 잘 모르겠는 게 그 김현종 차장이 이제 우리 정부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미국 라인이고 미국 통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이 지소미아 문제를 브리핑한 분은 김현종 차장이세요. 예. 그렇죠? 근데 김현종 차장이 처음에 이제 워싱턴 갔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셨을 때는 이제 분위기가 괜찮았다, 뭐 할 얘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재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는 가셔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다 중재 요청을 하면 대가가 필요하니까 글로벌 그렇습니다. 호구가 예. 된다. 예. 이래서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뭐 저희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모호한 수가 없어요. 상황이었어요. 예.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행정 관료, 외교부 출신의 행정 관료들이 실망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오늘 나왔고, 또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무부가 각각 입장 발표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입장에선 충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현종 차장이 오늘 2시 반에 추가 입장을 내놨는데 뭐 그 내용은 대부분 이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긴밀 협의, 동맹 업그레이드 노력. 근데 이 이제 어제 6시 경에 그러니까 뭐 많은 여론과 다르게 종료 발표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계획이 어제는 이제 예정이 안 돼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2시 반에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앞서 봤던 그 미국의 반응이 조금 심상치 않았고 국내 여론보다는 미국이 이 반을 보고 청와대가 좀 당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글쎄요, 뭐 당황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미국의 반응을 신경 썼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저렇게 한미 동맹에 관한 우려라고 해석할 만한 발언들을 내놨을 때 국내에서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안보에 혹시 구멍이나 허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반도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한미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군사 훈련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미국이 파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배치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지금 중국 쪽하고 우리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금 만약에 미사일 갖다 배치하면 사드 보복 사태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청와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렇게 각축전처럼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어렵다고 하는 고민도 같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북아 정세 얘기하고 중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 텐데 이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뒤로 이제 러시아까지 반길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그걸 반길 것이다. 반기는 네. 표현을 중국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속으로는 반길 지소미아, 것이다. 예, 지소미아 협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네. 입장을 그동안에 계속 밝혀왔고요. 예. 지소미아는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중국 쪽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지소미아라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 그리고 중, 러 이 군사동맹이 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예.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 지금 경제 패권 전쟁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일종의 대립전선을 걷게 되면 우리 수출의 한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본과도 경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정말 한국 경제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패권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한반도를 평화 경제 구도를 가져나가면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형태로 끌고 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형을 만들어가고 판을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판단을 저는 같이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